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이번 주 우리의 표적은 바로 포스코였는데요. 포스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면접하면 떠오르는 공채를 잡아라의 최고의 면접의 강자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면접 승리의 날개를 달아라. 면접계 데뷔마마 이민영. 네, 이민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야, 우리 이민영 소장님 정말 요즘에 엄청 면접 시즌이라 바쁘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영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영사 김수민입니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지원자분들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건강 관리에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사실 얼굴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낯빛이 안 좋아도 안 좋죠. 목소리가 안 좋고 기침하면 아무래도 면접 볼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채를 잡아라에 시청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스코 면접을 잡으러 저희가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수사 개시! 자, 소장님, 저희가요, 포스코에 이제 서류 전형하고 인적성을 이틀에 걸쳐가지고 살펴봤는데, 참 이게 만만치 않은 회사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포스코의 면접도 역시 포스코만의 독특한 방식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인재상에 적합한 라이트 피플, 딱 목적에 부합하는 어떠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2003년부터 구조적 선발 기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구조적 선발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면접 방법을 시스템화해 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문에 지원자가 어느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질문은 어느 질문이다. 이렇게 연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평가자 간의 그 차이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목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굉장히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와 잘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보니까 포스코의 면접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 줄 수 있으신가요? 복잡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일단 똑같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가장 크게 나뉘어지는 게 직무 면접이랑 인성 면접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러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면접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질문은 주로 직무에 관련된 또는 내 전공 지식이나 어떤 자격증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했다 그러고요. 근데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영진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압박 질문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인성 질문도 하고 압박 질문도 하고 만만치가 않네요.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당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가요, 이게 채용하고자 하는 대상, 즉 이제 신입하고 경력에 따라 가지고 면접이 좀 다르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신입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신입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 평가라고 해서요. APGD 면접 이름이 조금 어렵죠. 또는 직무 적합성 면접 그리고 또 작년부터 우리 역사 에세이를 도입을 해서 같이 지금 면접 단계에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네, APGD, 역사 에세이까지 생소한 용어도 있고 좀 어려운데요. APGD, GD는 뭐 G드래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우리 AP라고 하면은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것, 그다음에 GED라고 하면은 그룹 디스커션, 우리 그룹 토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떤 제시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지원자가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네.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대여섯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토론을 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예. 야, 그렇군요. 이 제시된 과제를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조를 이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지원자의 능력을 어쨌든 다각도로 볼 수 있는 형태일 텐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는 이유들은 이 네. 친구가 그냥 정말 단순히 말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네.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또는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사고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 명하고 같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토의 면접 기출 질문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한 부서에서 단합대회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직급별로 단합대회를 선호하는 형태가 다르다. 팀장은 등산, 부장은 찜질방, 차장은 해병대 캠프, 과장은 영화, 대리는 명량운동회, 신입사원은 래프팅을 하고 싶어 한다. 과연 어떻게 단합대회를 할 것인가를 토론하여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시오.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으로 하고자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근데 해병대 캠프는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찜질방.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다르면 뭐 팀장들끼리 가고 과장끼리 가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 자기 동기들이고 네. 팀장 눈치도 안 보고.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수미 씨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저라면은 자기가 가고 네. 싶은 곳을 계획표를 짜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산도 세우고 뭐 계획 세우고 단합의 효과가 어느 게 제일 클 건지 이런 걸 정리해서 서로 발표하고 다수결로 정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팀장이나 부장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겠죠? 팀장님이나 우리 높은 분의 의견을 네. 따르겠다. 아니 그 답변도요 나쁜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그에 부합하는 어떠한 논리를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저는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죠. 설득력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그게 찜질방이든 뭐 등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정한 이유가 원래 우리 그 단합대회를 하는 목적과 부합된다라는 그렇죠. 것들만 설득이 된다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질문이 나오면 왜 이거를 하지?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는 뭐지를 잘 보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직무 적합성 면접입니다. 이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직무 적합성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듯이요. 이 친구가 어플라이한 이 직군에 얼마나 적합한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 일을 수행을 했을 때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우리 KSA라고 하는데요. K 날리지 지식, S 스킬, 그다음에 A는 애티튜드라고 해서 이제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관련된 지식도 물론 물어보지만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우리가 이제 이공계 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떠한 이론들도 질문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 전공 및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실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면접도 기출 질문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준비해봤고요. 우리 수민 씨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직무 적합성 면접 기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요. 자동차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프링을 병렬로 설치하나요? 직렬로 설치하나요? 또 응력 집중 현상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또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을 예로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읽기도 힘든 처음 보는 말들인데요. 전공자들이라면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전 문과여가지고 베르누이가 저도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뭔가 만든 것 같은데 수학인지 과학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마도 관련 직무를 알 수 있는 전공자라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전공자라면은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해왔었는지, 전공을 등한시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솔직히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기초가 되고 있는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에 관련된 것들, 그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이론들이 질문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 기타 등등의 어떤 지식들은 솔직히 회사에 들어와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배웠고 나 어떠한 지식이 있는지를 잘 정리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직무별 기출 질문 예상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갑니다. 하겠습니다. 포스코 직무 적합성 면접 직무별 예상 질문입니다. 먼저 기술 직무입니다. 무차원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 후크의 법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강 공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기계 관련 직무에서는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직무에서는 철강 산업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실 뭐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공 지식만 갖고 있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지막에 살펴본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그 질문 한번 네. 보시겠어요? 네. 철강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포스코만 내가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역사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느 위치이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포스코가 지금 살짝 위기 이 의식이 조금 있는 게 그렇죠. 중국이라고 하는 맞아요, 곳에서 맞아요. 너무나 많은 철강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렇다면서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히 네.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신문기사나 사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최신 소식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포스코만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산업군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동종 업계 관련된 업계에서는 또 어떠한 식의 연구 조사들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인터넷상으로 보여지는 기사만 보실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구 자료들이 그 내부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시면서 스터디를 해보시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증권 회사에서 네. 각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들을 해놓은 것들이 맞아요. 많이 그런 거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 사실은 조금만 다른 점이 있으면 큰 점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대망의 역사 에세이인데요. 포스코가 작년부터 역사 에세이를 도입했잖아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우리 실제 면접을 볼 때요, 그 인사부에 계시는 분들이 면접을 들어오시기보다는 네. 그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면접을 보십니다. 네. 일단은 그 직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NCS에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직무 기술서에 기반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네. 내가 실무 능력이 있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그래도 이게 옆에서 본 게 네. 무언가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이론을 잘 정리를 해서 답변을 알겠습니다. 하시면 어떨까. 소장님, 추가적으로 역사 에세이도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역사 네.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 역사적인 사실, 역사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네. 그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요 정도 인문적인 소양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좀 크게 이슈가 되는 역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역사 에세이 기출 질문을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당시 중국과 사대부들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네. 한글 창제의 의의를 당시 중국과의 관계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적어보시오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조선 후기인 순조시대에 조정의 지역적인 차별에 화가 난 농민들이 임금까지 물러가라며 봉기한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시오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승만 정권이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질문이요. 쉬운 것 같은데 안 쉬워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한글 창제가 중국 사대부들의 반대를 뚫고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 다음 거 보면 한글 창제의 의의를 중국과의 관계와 사회적 배경 바탕으로 적어버려. 나는 몰랐어. 아니 그냥 뭐 세종대왕님이 우리 백성이 불쌍해갖고 만든 건 줄 알았지. 이게 뭐 국가적인 관계나 뭐 그 계급적 관계 이런 거를 쓰라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특히 그- 홍경래 난 같은 거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참 쓰기 힘들 것 같은 처음 잘 듣기 힘든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전 지식이 많으면 대답하기 용이한 것들이 물론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그 꼭지들이 있죠. 우리 한글 창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인데 그에 관련해서 당시 시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건이 시사하는 바,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을 조금 잘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요, 인성 면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뭐 다른 기업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포스코는? 인성 면접은 대부분 우리 경영진들이 들어오시죠. 우리 네.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어제하고 그제 이제 다루셨을 텐데 포스코의 네. 인재상이 있죠. 인재상이 세계인, 창조인, 그리고 실행인입니다. 이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하고 요 인재상하고 이제 부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이 인재상, 이 두 개를 잘 버무려가지고 나는 이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인성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역시 준비가 돼 있죠? 네, 우리 수민 씨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스코 인성 면접 기출 질문을 재구성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면요.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가요? 취미는 얼마나 했나요? 또 가족 소개를 해보세요. 또 창의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총장을 꼭 학교 구성원이 선출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럼 포스코 회장은 직원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보니까 취미 특기는 뭐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잠깐 분위기 좋으라고 하는 것 같고 풀어주려고. 중요하거나 까다로운 질문 뒷부분에 있는데 총장을 꼭 학교 구성원이 선출해야 되느냐는 포스코 이상의 직원이 뽑아야 되는가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어떻게 뒤져볼지 모르겠는데 수민 씨 보니까 어때요? 이런 질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질문들의 난이도를 보니까 막 네. 대답하기 어렵다 하는 질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원자의 평소 성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포스코 회장은 직원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약간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솔직하게는 어때요? 뽑아야 돼요? 안 솔직하게는 뽑아야 돼요? 직원들이 본- 뽑아야 될 것 같다고 직원이 생각합니다. 네. 신입사원이 포스코 회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뽑아? 네, 직원이 꼭 신입사원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생긴 사람 뽑으면 어떡할 거야? 무슨 직원들 다 바보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회장님이 막 여러분들 월급을 2배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뽑아줄 거 아니야. 그럼 뽑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회사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 제 돈을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면접관님들이 제 예. 얘기할 거란 말이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고민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성 면접의 경우는요, 어느 네. 회사나 다 동일하죠. 가장 중요한 게 진실성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까도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타당한 어떠한 근거만 있으면 충분히 말씀을 네.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직원들이 뭐 회장을 뽑아야 된다. 맞는 말이 내 생각에 있다면은 그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상이라는 걸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창의성 또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과거에 했었던 어떠한 에피소드들을 그와 연결을 해서 잘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네. 사실 그 자기가 옛날에 뭔가 했던 그 에피소드라는 게 우리 취준생들은 뭐 엄청난 거를 생각하잖아요. 무슨 뭐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다, 뭐 사막을 건너갔다, 뭐 60일간 무전여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난 게 아니어도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자기 경험에서 살려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소장님 간단하게만 좀 그런 본인의 면접 팁? 에피소드들 어떻게 할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로 한번 이렇게 뽑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던. 네. 근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던 에피소드가 참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에 대한 것들을 나는 은행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성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말도 건네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이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특별한 에피소드가 않잖아요. 아닌데도 누구나 불구하고 하는 알바인데.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또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친구의 진실성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거창한 에피소드를 찾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 일을 진실성을 담아서 행동을 했다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수장님 우리 지원자들을 위해서 포스코 면접 이렇게 준비하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 그러는데 우리 면접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쨌든 소통의 장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강하게 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부드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접하는 과정을 그냥 이야기를 한다,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의 자세, 이런 자세들도 조금 키워보면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장님 마지막까지 깨알 팁 전해주셨네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또 새로운 기업을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